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자, 버럭여사 is back. 네, 오늘은요, 인티제와 이프제의 케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서 제가 배운 이프제 분들의 성향을 소개하면서 인티제와 어떤 케미를 이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프제 분들은요,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요, 가능한 겉으로 표출하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신대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인티제와 흡사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프제 분들은 싫은 소리를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티제 분들은 해결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는요, 그 사람들이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문제라면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로 말을 하느냐. 그냥 해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티제들은 해결해줄 상대가 있다면 부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명백하니까 좀 마음고생이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프제 분들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거 하소연하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프제 분들은요,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 학교에서는 모범생, 직장에서는 또 사랑받는 직원이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이프제를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도 표현하셨던데, 위에서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프제 분들은요,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 또 싫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물론 인티제도 뭐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좀 속상한 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인티제들도 뭐 싫은 소리, 뭐 가능한 한 피해 끼치는 피해 끼치는 일 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인티제들은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예의니까, 이제 공공의 질서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리어 나쁜 역할을 좀 자처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티제의 경우는. 근데 이프제들이 그래서 이제 소가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나 이런 거 말 못해가지고 막 그럴 때 인티제들은 좀 이렇게 약간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말은 쉽지. 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 거기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이프제 분들은요, 이렇게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물론 인티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차이가 또 뭐냐면 인티제들은 자기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때만 그래요. 이거는 저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는 저한테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도 안 시키고 아무도 안 해도 스스로 해요. 하지만 잘못된 거는요, 다 한다고 해도 저는 안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좀 삐딱한 타입이죠. 근데 이제 이프제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방역 뭐 이런 거, 인티제나 이프제 분들이나 아마 다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인티제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옳아? 그래서 잘 지키는 거라면, 이프제 분들은 약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걸 안 지켰을 때 저 사람들이 약간 질타가 두려워서 그런 게 조금 강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건 제가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또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싫어하는 일이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한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견 표출을 잘 못하시니까 되게 답답하실 수 있겠죠. 반면에 인티제들은요, 실어를 너무 잘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인티제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 게,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회식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뭐 회사는 뭐 회식이 굉장히 잦지만,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무슨 뭐 개강 파티니 뭐 이래가지고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티제들은 여하튼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왜 해야 돼? 뭐 왜요, 왜? 근데 학교는 굳이 뭐 왜, 싫으면 안 나가면 그만인데,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프제 분들도 약간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썩 좋아하시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싫은데 말씀은 좀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패션 이프제 분들도요, 인티제 분들만큼 패션과 좀 거리가 먼가 봐요. 제가 옛날에 전 동영상에서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인티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패션 업계라든가 디자인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여하튼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튀는 그런 옷 싫어하시고, 단색 좋아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오늘 입은 옷을 빨아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그날 빠는데, 빨아서 이제 빨래대에 걸어놓고 다음날 마르잖아요. 그럼 그 옷을 또 입고 가.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옥장에서 꺼내는 것도 귀찮아. 아, 뭐 이게 뭐, 그냥 약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예의 바르고 점잖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신대요. 아마 뭐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게 타고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예의 바른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주변에 이런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점점 더 나이스해지시려고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인티제들도 뭐 크게 막 되게 무례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상황을 봐서 내가 이렇게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을 하거든요. 막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인티제들은요, 일단 주변의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 컨셉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인티제 분들 성향 중에 막 되게 튀게 하고 다니고, 그냥 튀는 게 싫거든요. 굳이 왜 저 사람, 막 튀게 이런 게 싫으니까. 뭐 욕심이 너무 많다라거나 아니면 사람을 맨날 만나 이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뭐 남에게 크게 피해를 줄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 최소한의 것까지 나를 막 이거 가지고 뭐 쟤는 저런다 저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싫은 거죠. 네. 자, 그다음에요. 단기적인 목표 이렇게 에 대해서는 막 벼락치기를 되게 자주 하시는 편이래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데, 이 부분은 약간 게으르다라는 말로 다시 이렇게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게으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게으르다라고 그러면 아마 인티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실 텐데,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이미 계획을 그만큼 오래 짜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쫙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게으른 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대요. 여하튼 근데 이제 근데요, 인티제들은요, 미리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덜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이게 좀 뭐 기술적인 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다 페이퍼를 써놨어.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 데드라인이에요. 내일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걸 통제를 해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가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러면은 그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지. 미리 안 했던 제 탓이지.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게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마지막에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통제 못할 텐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 자세가 좀 싫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서로를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인티제들은 막 끝까지 미루고 있는 걸 보면은, 아니 저걸 미리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왜 저러고 있지? 뭐 저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프제 분들은 행동만 안 하실 뿐이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티제가 보기에는 더 미리 시작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럴 수 있는데, 이프제 분들한테는 여하튼 그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무슨 변수가 일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하튼 저도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제가 몰랐으면은 엄청 좀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문항은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요. 다른 게 도움받은 분이 이제 기뻐하거나 혹은 고맙다고 하거나 그러면 또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왜? 보람을 느끼잖아요. 또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내 자존감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인티제 역시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는 또 몹시 불편해요. 그게 이제 아우 어색해, 아우 멀려, 허허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아니 뭐 당연한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왜 나한테 고맙다 그래? 약간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옳아서 한 건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칭찬을 해? 그러면 제가 옳아서 한 건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칭찬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마치 저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하 직원도 아닌데 제가 하고 나서 칭찬을 한다라는 건 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거야? 뭐 하여튼 약간 이런 느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아 당신이 왜 고마워해? 내가 할 일을 한 건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티제들은요 스스로 인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잘했나 못했다를 느끼는 거. 남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남이 칭찬하면 더 열이 받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만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인티제 분들이 그래서 인티제 분들이 볼 때 이프제 분들은 너무 주변에 신경 쓴다. 아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주변에 낭비한다. 너 피곤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요. 프리랜서 사업가 등보다는 공무원 뭐 전문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일정한 루틴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작업도 이제 자율성 높은 거 이런 거 굉장히 피곤해요. 약간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착착착 차근차근 주어진 오더가 있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 이거는 S를 가지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가 봐요. 제가 ISTJ 할 때도 그랬고요. ISTP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인티제들 같은 경우는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짧게 공장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 포장이니까 뭐 크게 뭐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니고 제가 좀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배우고 또 빠르게 잘했거든요. 빨리 배우기도 하고 일도 굉장히 능률이 있었는데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만두게 된 이유가 반복되는 일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시험 준비할 때도 시험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 어렵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서류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 빈칸 채우는 거 있죠. 뭐 어디 학교를 나왔으면 이런 거. 와, 그것 때문에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티제 분들은요, 가능한 프리랜서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전문직. 근데 전문직을 해도요, 솔직히 전문직도 혼자 하진 않잖아요. 어디에 속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혼자 하는 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적인 부분에서는요, 업무 분담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인티제하고 이프제는 아주 좋은 케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다툼을 싫어한다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좀 다툼이 있을 법하면 피한다거나 중재를 하려고 하신대요. 제가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도 이 물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티제가 굉장히 참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두 성향이 이제 친구거나 뭐 연인이라 그러면 가능하면 이 부분을 대화를 많이 하시고 좀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인티제는 좋게 말해서 전사야, 전사. 나쁘게 말하면 쌈꾼.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그런데요. 젊을 때는 제가 무슨 슈퍼맨 내지는 뭐 세상에 어떤 정의는 내가 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생각은 좀 많이 했어요. 불합리함을 못 참아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남이 당해도 못 참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아무 때나 가서 막 뛰어들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건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경찰하고 싸운 에피소드도 이제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문제가 없는 관계, 로봇가 아닌 이상은요, 이게 뭐 획일적인 사회가 아닌 이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요, 문제가 없는 게 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게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죠. 해결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한다라는 것이 꼭 무슨 좋은 결과 이런 약간 좀 제가 표현이 이상한데 여하튼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무서워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무서워서 덮어두고 살면요. 나중에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아마도 이프제분들이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시니까 좀 그 부분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문제를 지적을 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죠. 아무리 별거 아니면 괜찮은데 아무리 좋게 말아도요.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등이라는 게 더 좋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게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는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쪽이 그냥 포기하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골마 터질 때까지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참으면 문제가 더 나빠질 경우가 많죠. 여하튼 인티제들은요. 상황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보통 이래요. 근데 이프제분들은 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도 또 상처받고 막 이래서 눈치 보시느라 제대로 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티제들에겐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티제와 이프제의 케미를 제가 이제 정말 부족하지만 비교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이프제 분들의 인상은 뭐냐? 약간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 그리고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조직 자체가 싫은 인티제와는 달리 어느 조직에서나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인식되시는 것 같고요. 학업이든 업무든 주어지는 일을 가능한 열심히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능력 있다라는 인정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인티제들은요. 아무리 남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스스로 납득이 안 가면 못해요. 그래서 이프제 분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조금 너무 주장이 약하시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서나 이제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 해결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인티제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고의 휴식은 사람들하고 안 얽히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뭐 99.9%이기 때문에. 근데 이프제 분들은요. 다른 분들의 칭찬이라 이런 게 되게 또 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라? 그러면 또 삶의 원동력을 좀 많이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이프제님들만의 이제 방법이 있으시겠죠? 네. 그럼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저하고 채미는 여기까지. 안녕.